네, 안녕하십니까. 컨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 시즌6 한번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시즌6가 시작되고 나서 편성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월요일날 19시에는 이도원 컨설턴트가 회원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수요일날에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서영진 컨설턴트와 함께 또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21시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에는 저 이우승 대표와 함께 즐거운 이제 컨쇼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방송입니다. 서울대학교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이기도 하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이기도 한데요. 서울대 합격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성적이 잘 안 돼서 서울대학교는 못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학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은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강점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합격 궁금하시죠?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에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 균형 선발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선발하고 있고요. 서류 70%와 면접 30%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756명, 약 23.8%의 학생들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2021학년도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4개 과목 중, 즉 국영수 탐 과목 중에 3개가 2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분야를 좀 공부하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했으면 물리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2, 혹은 지구과학 2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들을 1과 2를 이수하셔서 2개 합 4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2개 합 4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개가 2등급, 2등급 이내로 맞았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2개 합 4로 1등급, 3등급 혹은 이제 3등급, 1등급을 받으셔도 서울대학교 최저 등급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이 되겠습니다. 53%로 가장 많은 비율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1686명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을 우선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100 가지고 난 다음에 면접과 구술고사에서 100점을 추가한 상태로 서울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학종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특목고 반, 일반고 반 정도라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렇게 학종 일반전형보다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입니다.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 혹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농어촌 학생 그리고 이제 농업생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164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의 성적에 있고 면접도 30%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으며 음대 미대는 약간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에 가려면 면접도 잘 봐야겠고 구술고사도 잘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친구들이 합격할까요? 당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는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아이가 비교과, 교과 공부를 잘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겠으며 두 번째는 전교과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다른 주요 과목이 아닌 교과 과목들도 중요하게 본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1등급입니다. 근데 그 1등급 속에서 0.8%만 선발이 되니 음악과 미술과 체육도 잘하는 친구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과는 모조리 1등급을 받으셔야 되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초반을 이제 받쳐주시고 지원하신다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 능력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서울대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내신 성적이 1등급 초반이나 1등급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상 실적입니다. 수상 실적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아이 다 1등급입니다. 서울대 가려는 친구들 다 1등급인데 내신 1등급인데 수상 성적이 없어, 수상 실적이 없어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성적만 올릴 줄 알지 탐구정신도 없어, 도전정신도 없어, 이렇게 그냥 교과 공부만 한 친구들로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것에 관한, 교과 공부에 관한 수상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1등급 친구들과 나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의 희소성입니다. 전교생 중에서 너가 최우수상 받았니? 아니면은 100명 중에 최우수상을 받았니? 이런 상장의 희소성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장을 선택할 때 전교권에서 1등인지 아니면 100명 중에 1등인지 그런 상장의 희소성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강점인데 다 1등급만 받아오는 서울대 경쟁자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이 있길래를 수상 실적에서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는 모두 1등급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인가? 즉 리더가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주어진 역할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었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봤느냐를 생기부에 세특에 써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심 분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보았느냐입니다. 즉 지식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보았는가,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향상시켜 보았는가가 두 번째 관심 분야 지적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깊이 있는 호기심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하니? 너 교과서에서 이런 공부했어, 저런 공부했어. 근데 그거 끝이 아니라 더 궁금한 점 없니?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너 서울대 갈 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깊이 있는 호기심이 있는지를 물어보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을 드러내는 세부 특기 사항이 좋은 세부 특기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너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 경력 외에 너가 세부 특기 사항에서 모든 1등급 학생들 중에서 너가 강점이 특별하게 있어? 를 물어보는 거야. 차이점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세부 특기 사항에 쓰셔야 됩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저 수행평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학업 능력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세부특기 사항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공부는 어떤 계기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걸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를 학업 역량이지만 세부특기 사항에 이런 식으로 글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부특기 사항 속에서 우리 아이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만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만의 개별화된 문장이 있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닌 나만의, 우리만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를 세부특기 사항에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독서입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는 대학 공부의 전부이자 기초입니다. 즉, 독서를 한다는 친구는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친구라고 의미를 부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웠습니까? 독해력은 있습니까? 비판적 사고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키워야 됩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만의 지식을 누적시키고 그 지식을 누적시킨 것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통해서 탐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식을 누적한 친구보다 지식의 활용을 통해서 탐구 경험을 한 친구를 서울대학교에서는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100번 누적한 것보다 50번의 지식을 누적했지만 그 지식을 활용했고 그 활용한 지식을 가지고 탐구해 보았는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학생을 서울대학교에서는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아이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궁금증을 뛰어넘고 파악하고 극복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탐구를 했습니다. 탐구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하다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탐구 활동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냐고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냐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낀 점을 가지고 난 또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왔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또 독서를 했고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정말 자신의 호기심을 문제 해결시킬 수 있는 독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독서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배경,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뭐 했어요? 나 뭐 했어요? 나 뭐 했어요? 나 뭐 했어요가 생활기록부에 나열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생활기록부에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야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나에겐 이런 게 이래서 내가 이랬어요 라는 의미가 자소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A라는 활동도 했고 B라는 활동도 했고 C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왜 했는데? 그래서 너 뭘 느꼈어? 왜 했는데? 그래서 뭘 느꼈어? 즉 A라는 활동,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 왜 했어? 그래서 왜 했어? 그래서 이런 왜 했어? 그래서의 해답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이유가 돼야겠고 그것들이 자소서에 녹아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으며 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독서가 돼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죽하면 자기소개서 4번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책 3권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왜 했니, 왜 왔니, 동기를 물어보죠. 그러나 서울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넌 3년 동안 왜 살았니? 어떤 길을 통해서 왔어? 왜 이거여야만 해? 그리고 네 인생은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무슨 책이길래 너의 영향을 이렇게 줬고 앞으로 그럼 넌 이런 길을 걷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소서 4번에서 책 3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흔히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역량 또한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학업 능력과 흥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계공학과인데 어디 동아리 갈까요? 혹은 이제 의생명공학과인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1대1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물리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물리가 이겁니다. 교과를 심화할 수 있는 동아리여야만 하는 거죠. 이번에 물리2가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끝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배우지 못했어? 그럼 넌 동아리 활동에서 물리2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어떻게 극복했어? 너가 물리2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너가 어떤 활동을 동아리에서 했어? 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너의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켰어? 이런 것들을 동아리 속에서 녹여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교과를 심화하는 과정,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학교 커리큘럼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역량을 성장한다는 것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있는 의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즉 어문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가 어문학과를 가고 싶으면 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가 아니라 언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어요. 제 역량을 더 성장시키고 싶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 여기 와서 다 배우고 싶어요를 나타낼 수 있는 동아리가 돼야 됩니다.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넌 왜 경영학과에 오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전 CEO가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왔어요가 아니라 저는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학교 내에서 경영이란 교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더 파헤치고 싶고 인적 자원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의지를 동아리에서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아리는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저희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동아리 중요하고 동아리 선정 잘해야 되고 자율동아리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 제가 원했던 건 공부하고 싶은 아이로 공부의 의지가 비록 투철하진 않지만 동아리 활동 내에서 공부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동아리 설립의 목적이자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소서, 추천서, 행특, 면접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6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면 1대1 상담 오늘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잘 보내는 고등학교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땡고, 하땡고, 민땡고 이런 고등학교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특징이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였는가?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못 배웠으면 독서 해봤니? 논문 찾아봤니? 그것과 관련된 영상 해봤니? 교과서에서 못했으니까 동아리에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를 물어보는 게 학습 경험이고, 두 번째, 학업 역량의 다각도. 숫자로만 보여지는 게 학업 역량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특은 어떻게 해봤니? 동아리는 어떻게 해봤니? 성적표 잘 나왔니? 행특에서 너 교과 학업 의지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 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량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잘 보십시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척을 열심히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스토리가 돼야 된다고. 세특 따로, 동아리 따로, 행특 따로, 독서 따로, 수행평가 따로, 이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울러져서 어떤 맛을 낼 수 있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 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딱 봤으면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했구나, 저런 활동했구나. 그런 궁금증이 안 풀어지는 거는 자기소개서에서 궁금증을 풀어내서 다 읽고 나면은 마치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모든 스토리는 인생을 살아온 길의 과정과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 게 스토리고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아주 자세하게 세부 특기 사항에 써 있습니다. 저희는 못할까요? 저희 일반고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일반고 학생들 못할까요? 전혀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발전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컨쇼 진로 진학 스토리보드를 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스토리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고 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스토리가 돼야 되고 학습 경험이 돼야 되고 그 학습 경험 통해서 어려운 점, 능력 집어넣어서 문제 해결 능력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 고등학교, 즉 서울대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부 특기 사항이 훌륭합니다. 근데 그 세부 특기 사항 안 써주시죠, 잘.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연구, 탐구, 요약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구, 탐구, 요약본 보세요. 갖다 주면 보세요. 단 4월 달에 그런 활동을 했으면 그때 마지막에 내면 안 되죠. 그때 내야 되죠. 근데 그때 호기심을 통해서 독서를 했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탐구를 했고 이 탐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변화시켰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느꼈고 이런 학업적인 능력을 문장화시키는 게 세부특기 사항입니다. 이거죠. 이게 일반고와 특목고, 일반고와 서울대를 잘 보내는 학교의 차이점인 거죠. 생활기록부 안 써줘요.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 안 써줘요. 그래서 막판에 막 컨펌 받고 제출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럼 써주세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때 돼서는 바빠. 니만 있는 거 아니야. 너만 학생이니? 다른 친구들도 해야지. 이거는 나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이 아니잖아요. 일반고 학생입니다. 하지만 특목고처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들어준 게 이거고 그래서 만들어준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거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아예 선생님들한테 냈습니다. 그러면 감히 자신하는데 서울대 붙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합니다. 이게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전부고 기초고 과정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노력 속에서 1등급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 4%에 되는 1등급 학생들 중에서 0.8%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등급과 차별화된, 즉 교과보다 심화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가 독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즌 6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